정말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과 퍼레이드였습니다. 워낙 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하겠다고 했던 만큼 이 논쟁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구체적인 소명은 없이 고개만 계속 숙이고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장 질타가 쏟아졌던 바로 음주운전 전과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후보자님 정가 몇 범입니까? 3번. 네, 정가 3범이죠. 네. 현재 강요 내각에 총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이 이미 정가자입니다.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이제 탑 8가 됩니다. 국무위원 전체의 정가가 총 22범이 됩니다. 그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2003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를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무위원 전과가 22개, 그중에 음주가 4개. 지금 최 후보자는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게 지명 후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부 수장인 이 교육부 장관 자리까지 올 생각했냐, 강도 높게 어제 청문회에서 줄곧 비판을 했죠. 예, 아무래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라면 정말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사들을 총지휘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음주운전 단순히 또 이게 실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만취 수준이었다라는 점은 조금 그 심각한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천하나 문모론에 대해서 뭐 또 그 글을 공유했다든지요. 또 다소 되게 좀 친북적인 어떤 성향을 뭐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든지 또 뭐 아이를 때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이게 지금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최규진 후보자도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진수 후보자만큼이나 아마 국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버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뭐 한 번쯤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건 좀 억울합니다 할 법도 한데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저 자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이거는 전략이다. 청문회만 넘기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마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그런가요? 해요. 예. 사실 이제 여야 막론하고 사실 후보자들이 상당히 뻔뻔한 태도를 보인 적이 사실 많았거든요. 네.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한 적이 많았는데 그래도 최규진 후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평가할 건데 저는 2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명백히 잘못했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될 범죄인 거예요. 네. 그런데 200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2년 전에 음주운전하고 그 이후로 미안한 마음에 운전을 지금 아예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사퇴해라? 그럼 과연 국민들이 이게 공감을 할까요? 잘못된 것은 맞지만 22년 전 일 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도 범죄는 범죄인데 공감하는 분이 꽤 계시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이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건데 저희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뭐 12년도 아니고 22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북한을 16회를 다녀왔는데 이 중에 이제 뭐 5번 정도는 금강산도 있고 네, 뭐 개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공단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은 다 잘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좀 아쉬워요. 두 번째 후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을 반성한다면서 거듭거듭 사과를 했는데 야당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부 장관직에는 부적절하다. 지명 철회하고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여기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우리 사퇴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임명하면 국민 우롱이다. 박순애 후보 지명 철회야. 민주당이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본인에게도 똑같은 말 저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명 철회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희 주장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3년 전에 민주당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사과로 끝났습니까 그때? 박순애 장관 끝까지 그때 지명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지명 철회해라 했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음주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전임 정부 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최규준 후보자랑 똑같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후보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놓고 입장이 바뀐 상황, 국민의힘은 이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 음주운전을 문제를 삼으면서 집요하게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에 본인이 만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최규진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공세에 대해서 좀 지나쳤다고 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좀 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치 또 그 지금 세종시 교육감 할 때 교원들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음주운전 문제가 뭐 과거의 일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본인에게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음주운전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이념 편향을 놓고도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이 언급하신 방북 사례 16번이죠. 후보자의 방북 사실을 부각을 하니까 민주당은 갈만했던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당시에 공기업 공공기관 감사를 맡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도 갔다. 2008년에 박왕자 씨가 피살됐는데 몇 달 후에 또 갔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이 정부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글을 올리고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SNS에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를 옹호하다가 여당 의원이 한 발언이 상당히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어서 보고 오시죠. 후보자는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VIP입니까? 연차도 안 내고 북한 방문이 5번입니다. 북한으로 출근한 겁니까? 전체 방문한 것이 방북한 것이 16차례는 맞습니다만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알겠습니다. 통일부에 사전에 네네. 신고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그 음모론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혹시 그 함께 검토하거나 토론해 볼 그럼 천안함 관련해서도 그 무방비 상태로 무능하게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해군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청년들이 그냥 몰살을 당했잖아요. 어디서 미사일 북한이 쏜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는 북한 어뢰에 대한 공격이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여당 의원 발언 때문에 후보자가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해명이 상당히 묘합니다. 상처받은 분께 사과하겠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서도 토론할 가치가 있는 글이라서 공유했다라는 건데 동의하지 않는 글이라면 왜 공유했는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어제 해명을 보자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었다. 이것을 이제 보고선 국민들이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유했다라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본인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네. 이런 의견 역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공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이것은 북한의 공격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상처받았을 이제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뼈아프게 좀 지적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관련해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말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틀린
미사일에 맞았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사건 책임을 일부 우리 군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과와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그 안보 그런 문제와 있어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함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부정선거 의혹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니라는데 자꾸 혼자 맞다고 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확실한 입장이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아니 그 천안함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하잖아요. 음모론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공유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아마도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다 규명이 된 거지만 그때 어떤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분명하게 천안함과 관련돼 가지고는 북한의 소행이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한다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네. 이걸 더 이상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뭐 좀 종북머리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소재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지층에게는 서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의 지금 발언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이 천안함 음모론과 또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그 당시 민주당계 인사들이 뭐 실패한 전투였다, 패장이었다,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고 또 이런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지 못한 거다. 이렇게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이 시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최규진 후보자가 이제 와서는 음모론에 동의 안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사과로 점철됐던 어제 최규진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 내용을 입증하고 검증할 만한 증인이나 참고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명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한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던 전례처럼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마 최규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두 번째 아닙니까? 네. 전에 한번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람은 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임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 후보자도 어제 내내 사과만 계속한 것이 아마 그런 전략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제 와서 뭐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네. 문제는 지금까지 이 나온 여러 후보자들 보면 대체로 어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 장관을 그렇게 하기를 생각을 바라지 하시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분들 보면 우리 보통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보다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도 못하고 흠결이 좀 있는. 그다음에 좀 생각도 좀 더 이상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